네,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는 정해진 공연 일정을 모두 소화한다는 입장인데요. 쟁점들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최근 신경질환 등의 동일 증상을 보이는 고양이가 급사하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반려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호중 씨의 뺑소니 논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뺑소니 혐의에 이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있었고요. 이제 최대 쟁점은 아무래도 음주운전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일 것 같거든요. 김호중 씨 계속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술자대 입을 댔긴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범인 도피 행각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특히 블랙박스 메모리 등을 이제 인멸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느냐, 누군가 시킨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수사 결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 도피죄가 거론될 수 있고요. 음주운전은 그 당시에 음주 측정이 17시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음주를 하고도 도피를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했다라고 한다면 양형에선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선 실제 음주를 했는지 여부를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추가로 드러난 김호중 씨 행적과 함께 커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날 유흥주점을 나온 직후에 김 씨가 대리운전을 이용한 정황이 보도가 됐거든요. 처음에 했던 음주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만약에 대리운전 기사 등이 음주 사실 등을 증언을 한다면 효력이 좀 있을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 상태로는 어느 누구라도 합리적으로 음주를 의심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일단 출발 시간 자체가 11시가 넘는 밤늦은 시간이었고요. 그 당시에 또 대리운전을 불러서 1차적으로 이동을 했다는 사실도 보도되고 있고 특히 출발했던 장소가 술을 먹는 유흥주점이라는 부분도 의심의 정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교통사고를 내고도 급히 저렇게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엔 또 음주가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황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옷을 바꿔 입는다든가 블랙박스를 지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음주에 대한 의심은 굉장히 드는데 음주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양형도 달라지고 법정형도 달라지고 행정처분 기준도 세밀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마신 음주의 양 그리고 음주의 속도 그리고 음주의 종류 그에 결부돼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명확하게 나와야지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사실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9시간 만에 나타나서 조사를 받았던 사례에서도 사고 미주치는 유죄로 인정이 돼도 음주운전은 무죄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죠. 그 가정들을 지켜보시면 이 사건도 음주를 했다라는 정황은 지금 다분히 많지만 일단 17시간이 경과돼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수치만으로는 기소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나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기소하는 것과 양형에서 여러 가지 적절하게 참작할 점은 또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그 전의 행적, 그 후의 행적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음주 측정 관련해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김 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먼저 1차로 귀가를 한 뒤에 다른 술집 장소로 이동할 때 운전자를 다 받고 그때 뺑소니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 쪽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잖아요.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까요? 휴대전화를 통해서 통화 내역이 녹음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SNS나 문자나 이런 대화로 내가 술을 먹었는데 사고를 냈어. 또는 나 1차 했는데 거기로 갈게. 술 먹고 걸로 갈게. 2차 어디서 만나.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음주의 정황은 더 짙어져서 음주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세간에서 그 음주 여부만 관심을 두는데 그리고 이 소속사도 음주만 부인하면 모든 것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음주운전도 네.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긴 하지만 사람을 치고 교통상의 어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거든요. 1차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내고 도망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반성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음주만 하지 않았다라고 극구 부인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로 보이고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아무리 그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보통 대리운전을 잘 부르지는 않죠. 술을 먹었을 때 부르는 게 이제 보통의 대리운전이니까 예. 그런 점도 좀 석연치 않고 특히 이제 공연을 앞두고 술을 입에도 대지 않고 귀가를 했다고 하는데 또 친구를 만나러 늦은 시간에 이동했다는 것도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내서도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장소를 또 옮겨가지고 다른 곳에 있다는 것도 네. 앞뒤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진행된 압수수색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는 꽤 늦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에 이뤄져서 이미 증거인멸 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뭐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어찌됐든 이제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경과됐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집중적으로 보도되다 보니까 증거를 인멸하려면 벌써 인멸했겠다라는 의구심은 가질 수 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제수사 착수해서 가능한 한 빠르게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도주치상, 뭐 사고 미조치, 음주운전을 또 압수수색하는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로 블랙박스 메모리는 아직까지 찾아지고 있지 않고 또 일각에서 매니저가 훼손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 말고도 사실은 만약에 유흥지점 안에 CCTV가 있거나 목격자가 있거나 그 안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 있거나 그 과정에서의 이동 순간순간 CCTV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 메모리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음주의 정황은 또 다른 정황 증거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음주만 극구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대중들한테 설명하고 자신이 잘못한 점을 인정을 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이제 수사 단계나 법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이거든요. 근데 뻔히 있는 사실을 자꾸 이제 회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양형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점을 조금 적절하게 조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서 이제 운전 여부와 관련해서도 중요하지만 뭐 범인 도피체, 범행을 회피하거나 또 감축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움직인 거,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짚어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처벌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범인 도피와 증거인멸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범인 도피는 범인이 누군지를 모르게 이렇게 허위 진술하는 것도 은닉하거나 도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인 도피죄가 성립이 되는데 시킨 네. 사람이 있다면 교사죄고요. 이것을 도운 사람이 있다면 방조입니다. 근데 지금 소속사 대표나 매니저들의 진술로 확인되는 것은 소속사 일원들이 어떻게 보면 한 목적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범인을 도피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보기 충분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소속사 대표는 내가 처벌받더라도 김호중이라는 가수는 잘못이 없다고 이제 좀 어떻게 보호하는 차원이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의 범인 도피 방조나 교사는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사고를 내고 다른 매니저가 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 예. 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 가능했고 일정 부분 용이하게 범행을 도왔거나 또는 시켰다라고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교통사고 미조치 또는 도주치상 이외에도 범인 도피 방조라든가 지금 증거인멸과 관련한 부분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뺑소니가 더 큰 문제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시켰다는 점인데 당시 뺑소니를 당한 택시기사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김 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도 추가로 적용을 했다고요. 어떤 혐의인가요? 네, 도주치상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그 상해라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뺑소니, 도망갔을 경우에 도주치상죄가 성립을 하고 네. 특가법상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인명 구호 조치인데 이것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현저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는 이제 물적인 피해가 입었을 때 조치를 안 한 경우이니까 5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도주치상죄가 굉장히 법정형이 높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증거인멸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도 종종 나옵니다. 기본 양형 기준이 징역 10월에서 2년 6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음주운전이나 이렇게 이제 가중 요소가 양형 요소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2년에서 6년 사이로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주치상으로서 이 피해 운전자가 전치 2, 3주 이상의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네. 도주치상이 굉장히 엄중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논란이 되는 게 소속사가 김호중 씨의 공연을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논란이거든요. 우선 출연을 앞둔 공연만 현재 3개라고 하는데 김호중은 내일 팬들 앞에서 심경을 고백한다고 하거든요. 그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절체절명이 위기일 겁니다. 사실은 사회적인 비난을 뚫고라도 공연을 해야 되겠다는 건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가 없고 특히 이 공연과 관련해서 약속된 관계자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취소하면 팬들의 항의나 팬들에게 돌려줄 티켓값도 지금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연기할 수 있거나 대체제를 찾아서 공연을 하는 것이 오히려 김우중 씨가 오랫동안 팬들에게 어떤 신뢰를 받고 어떻게 보면 대중들한테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까. 이런 상황에서 공연을 한다고 거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또 김우중 씨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너무 임박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도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공연을 강행하면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김호중 씨 뺑소니 의혹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잇따라 고양이 급사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신고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그렇습니다. SNS 통해서도 우리 고양이가 너무 이상해요라고 하는 제보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 513마리 중에 181마리는 숨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요 이제 질환은 신경 이상 질환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뭐 뒷다리를 절거나 네. 뭐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뭐 신장이 저하되는 기능 또는 뭐 간 수치가 이상해진다거나 혈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 증세로 나왔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고양이들이 급사하거나 이렇게 질병에 걸리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급식하는 사료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원인이 지목되어 있었고 네. 그래서 이 동물보호단체가 신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료를 조사하는 과정까지는 이행이 됐습니다. 네, 아직도 뭐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특정 제조사에서 만든 사료를 먹은 뒤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원인이 나온 건 아니죠? 일단 사료 30건 그리고 유통 중인 것 또한 20건 정도를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는 사료를 모두 취합을 해서 뭐 네.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세균이라든가 기생충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는 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원인 물질이 이것이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원인을 현재까지는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 사료 원료에 이제 바이러스가 있는지 세균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이 유통 과정에서 보관상의 문제로 문제가 생겼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사료의 원료 물질이 배합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정밀한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상호작용을 통한 어떤 위험 여부도 이제 조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관련된 조사라든가 역학조사와 관련한 시스템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네. 문제이다 이런 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단체는 대만 같은 경우는 이런 의심 증상이 이제 신고가 여러 차례 나오니까 이 특정 의심할 만한
판매업소에 대한 사료를 판매 못하도록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런 네. 신속한 처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 인구는 워낙에 급증을 하고 있는데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번 일이 해결이 돼야겠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말씀하신 제도적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몇 가지만 더 말씀을 해주시죠.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어떤 특정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수백 마리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식약처에서 난리가 나고 컨트롤 타워로서 여러 유관기관이 조사에 들어가고 예. 이 관련한 책임 소재를 묻고 있겠죠. 네. 근데 아무래도 동물 일이다 보니까 특히 시스템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도 이제 부재한 측면이고 더군다나 법률로도 이 전염병과 관련한 예방이나 이런 기구들이나 이런 제도들은 마련해 있는데 동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급성 전염이나 특정 물질로 인한 어떤 다발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나 이런 제도가 너무 미비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과 이제 비교를 해서 미국에는 식품의약국이 있죠. 여기서 이런 고양이나 강아지들 사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의대랑 공조해서 즉각적인 조사와 피해 중지를 위한 어떤 사료 회수 명령, 철회 명령 이런 것들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니 이런 네.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잇따라 발생한 고양이 급사 사건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